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인간적이다 안 믿어요.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. 이재명의 눈물 아무도 안 믿어요. 지지자들은 그래도 일 좀 할 것 같아서 뽑아준 거 약간 MB 같아요. 신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는 아직 없는 겁니다. 생각했던 후보들은 다 따로 있었잖아. 근데 그 후보들이 다 날라갔. 윤석열 올라가야잖아요. 네. 올라가는 걸 막는 게 그나마 그 네거티브로 막고 있는 거거든. 네거티브가 이제 안 통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거든요. 이게 사실 지는 선거거든.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이재명 후보가 311만 원 공고. 용적률 높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, 닭장이 되거든요. 여러분 홍콩 가봤죠?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. 닭장이거든요. 긍정적인 이낙연이었다면 윤석열이 더 밀리지 않았을까?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와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이재명 후보가 뭐 교수님 조언을 얻기 위해서 혹시 전화 연락이 옵니까? 아니요, 옛날에 한번 왔는데 제가 싫었죠. 전화 좀 받아주시지 그러셨어요? 아니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때는 자, 이재명 후보 왜 박스권인 겁니까? 왜 지지율이 이 박스권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 겁니까? 하나는 이제 구도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렇게 강고할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거든요. 사실은 진짜 강고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윤석열 후보가 진짜 위기에 딱 처했는데 그거 복구되는데 일주일. 물론 아직 다 복구된 건 아닌데 뭐 절반이 복구되는데 일주일 만에 절반이 복구되고 바로 회복이 됐죠. 회복이 딱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 정권 교체 구도는 아주 탄탄하게 아직도 남아 있구나. 이걸 돌파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. 정권 교체 구도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게 그렇다면 정권과 뭐가 되냐면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. 선을 긋을 때마다 계속 또 부딪히거든요. 아하. 친문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친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는 아직 없는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친문들이 사실 생각했던 후보들은 다 따로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후보들이 다 날라갔다요. 예. 다 날라가고 사실 정세균. 마지못해서 받아들인 후보란 말이죠. 그다음에 이 후보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는 거죠. 네. 이 후보는 자기 필요에 따르면 우리를 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믿겠다. 아직도 못 믿겠다는 게 있고, 그러니까 사실은 딱 너희들 안심해. 그다음에 하지만 선은 그어야 돼.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번번이 잘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구도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, 또 한편으로는 인물인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업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. 나는. 업보?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다 업이다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. 왜냐하면 거기는 감시가 없거든. 사회적 감시가 없기 때문에 네. 자기가 어떤 사고를 쳐도 거짓말로 다 무마가 되거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광고도 주고 그러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. 성남시 정도에 그렇죠. 다니면 경기도까지도 그래요. 왜냐하면 서울시장부터는 좀 달라지잖아요. 관계가 없는데 그때 통하던 그 수법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쓰려니까 모든 해명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. 해명을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딱 해명을 하는데 항상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는 뭐였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미담으로 만들어버려. 이게 적반하장이거든요. 잘했다. 잘했다. 어. 단군 이후에 최대 한 사업이다.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. 그다음에 형을 갖다 정신병원에 이제 가두려고 했잖아요.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형이 성남시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. 나는 청렴한 공직자다. 뭐 이런 식의 미담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. 형은 불효자였고. 네. 그러니까 이전의 태도로 일관했던 것 자체가 먹히지가 않는다. 먹히지가 않는 거고요. 그다음에 사과하는 것도 지금도 보면은 네. 그 대장동도 그러잖아요. 자기 잘한 거라는 거잖아요. 내가 이만큼 뛰어왔는데 더 뛰어오지 못했다고 나를 공격하니까 난 억울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. 아니, 교수님 그래서 큰절도 하고 이 성남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의 상대원 시장을 방문해서는 울먹이까지도 했거든요. 예. 그 심파로 간단 말이니까 그게 잘 문제야 자꾸. 이게 그래도 지지율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까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약해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이재명한테 기대하는 건 오히려 약해 보인다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인간적이다 안 믿어요.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. 이재명의 눈물 아무도 안 믿어요. 악의 눈물입니까?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고 그냥 그나마 이재명을 뽑아줬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일 좀 할 것 같아서 뽑아준 거 약간 MB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악인으로 시켰으면 차라리 그 뭐랄까 악인의 그 유능함 이런 네. 걸 차라리 그렇게 가져가는 게 유능한 빌런, 대놈. 그렇죠. 네. 약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죽도 밥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정도를 걷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.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. 특히 형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 저의 큰 실수고 형으로 하여금 저를 오해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오해 코드로 가면 되잖아.
그러니까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. 울면 안 된다고. 울면 안 돼. 민주당이 그래도 이번에 좀 지금 지지율이 또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. 송영길 대표도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. 네. 또 이른바 7인회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 7명도 임명직,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명직 안 받겠다. 이 정도면 좀 이게 아니 선출직 안 맞겠다고 해야지. 임명직이 아니라 아예 선출직을 안 받겠다. 아무튼 걔들은 뭐 임명직 나갈 깜도 안 돼요 애초에. 깜도 안 되는 게 뭐. 감도 안 된다. 김남국이 이런 애가 걔 무슨 장관 시키려고. 깜도 안 되는 애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우리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송영길처럼. 송영길 5선 해먹었으니까 다른 거 할 게 좀 있겠지만은. 임명직으로 정도는 안 된다. 과감하게 더 이상 선출직도 안 하겠다.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냐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. 자기들이 해온 일이 있는데 예. 생각해봐요.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? 거기다 후보 냈잖아. 부산시장도 선거 냈잖아요. 예. 아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또 소폭 하락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탈출구가 있을까요?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가진 부분은 네. 그걸 갖다 부지런하게 어필하는 수밖에 없고 그 네거티브를 접어야 되는데 그 네거티브를 못 접을 거예요 아마.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올라가야잖아. 네. 올라가는 걸 막는 게 그나마 그 네거티브로 막고 있는 거거든. 네. 그러니까 내가 못 올라가면 상대가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된다.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. 계속 네거티브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 그 네거티브가 이제 안 통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거든요. 근데도 저 사람들은 아마 계속 그러니까 생태탕 시즌 2잖아요 지금. 계속 이게 사실 지는 선거거든.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김어준이 또다시 또 줄리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. 여성들이 계속 지금 나오네요. 아니 저쪽에서 여가부 폐지한다 그러는데 여성들이 이재명한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김건희에 대한 공격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강력한 여성 혐오가 깔려 있다는 거 알아요. 여성 비하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. 술집 여자. 네.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번에 추미애도 그렇잖아요. 성 정체성이 바뀌었다. 그럼 여자는 집에서 밥만 하라는 얘기야? 밥은 꼭 여자만 하라는 얘기야?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건 뭐지? 하면서 뜨악한 느낌을 주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가부 폐지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여심이 열심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. 안 가는 거예요. 아하. 안 가는 거죠. 왜냐하면은 저거는 이제 그 이재명이 뭐 권인숙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저건 쇼다라는 걸 알거든. 네. 아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 그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한 그 안티 그 여성 그러니까 미소진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감성들 그게 이제 안희정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. 그다음에 이번에 박원순 때 어떻게 했습니까? 그걸 여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에 김건희랑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건데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안 먹혔는데도. 지금 뭐 불교하고 지금 민주당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. 정청래 의원 이 발언 봉이 김선달이다.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신 거예요? 이건 그러니까 불교계가 심한 겁니까?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 빨리 태도를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까?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네.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제기하는 게 그 문제 제기가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. 아니 내가 절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사내들한테 절에다 돈을 내? 또 당연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려면 근데 또 불교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 땅이 다 우리 땅인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의 일이란 말이죠. 네. 이쪽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해시키고 저쪽도 이해시키는 거. 근데 이게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범인을 지목을 해. 니들이 잘못한 거 도둑놈이야. 봉이 김선달이냐? 왜 날로 먹으려고 해? 이러니까 지목당한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빠.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거든. 저 땡중 놈들이 말이야. 네.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고 그걸 자기에 대한 지지로.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그렇잖아. 아니 내가 산에 가는데 왜 절에도 돈을 내? 말이 돼? 이 땡중 놈들 막 이래 놓으면 이제 막 공격이 된다.
된단 말이죠. 분노의 대상이 분노의 대상이 된다. 야, 지금 아니, 조홍천 의원은 응. 탈당을 해야 된다. 선당우사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선당후사를 해야죠. 아하. 지금 뭐 옳고 그르고 떠들 게 아니라 선거는 치러야 될 거 아니야. 선당후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탈당했다 복당하게 되면 아마 그 뭐랄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나 봐요. 아. 공천받을 때. 네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고. 이건 아니, 뭐냐? 그것도 대선이 중요한데.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 아니야. 자기 지역구지. 자, 교수님의 해법은 정청래 탈당하는 것이 맞다.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. 자,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311만 원 공급,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해서 김포공항 인근에 자, 이게 계속 대장동 리스크 부동산 이슈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 대량 공급 임기 내에 311만 원 건설 가능합니까? 311만 원 곱하기 3 해봐야 한 가구에 세스한다고. 그러면 얼마? 인구가 1000만인데. 아, 이게 뭐야 도대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거. 아 그러네요. 311만 원 곱하기 3명 3인 가족만 살아도 1000만 명이네요.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네. 지금 뭐 무슨 용적률 높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닭장이 되거든요. 여러분은 홍콩 아하. 가봤죠? 어?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따닥따닥 집이 그게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. 닭장이거든요. 아. 거기서 살려면 영양제 먹여야 돼요. 저기 항생제 먹여야 돼. 안정적인 이낙연이었다면 윤석열이 더 밀리지 않았을까요?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이낙연이었다.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전까지만 해서 사실 제 경선 과정에서는 저는 이낙연보다는 네. 이재명을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아, 지지를 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녹음부터 뭐 대장동부터 뭐 그다음에 계속 터져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란 말인데 업보다.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정돼 있잖아요. 안정돼 있고 그래서 조금 그랬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좀 상황이 이낙연 확 달라졌을 거다. 전 대표는 업보는 넘는 사람이네요. 그거는 뭐 측근 하나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은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무난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로비 의혹이 있었던 한 측근이 예,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. 근데 지금 두 후보는 뭐랄까 둘 다 강성이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둘 다. 윤석열 이재명. 근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. 근데 이제 와서 후보 교체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이재명 후보가 뭐 교수님 조언을 얻기 위해서 혹시 전화 연락이 옵니까? 아니요 옛날에 한번 왔는데 제가 씹었죠. 전화 좀 받아주시지 그러셨어요? 아니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좀 약간 그 이낙연 캠프에서 그 흘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걸 몇 개를 본 다음에 약간 좀 판단이 쓴 거예요. 이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네. 알겠습니다. 지금